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는 4번 이육동을 중심으로 김상근, 김재환 안에서 해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선발급 2경주도 김재용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비팝에서 파업으로 갈아타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재용을 중심으로 후착 찾는 변상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후차권의 신이 다소 좀 까다롭습니다. 박일영, 박광재, 임세훈 여기에 김광진까지 후차권 접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3경주가 선발급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1번, 4번, 5번 광주팀, 2번, 3번, 6번은 충청권 연합소들이 타협과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충청권 연합에서는 고재필이 복싱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고, 광주팀에서는 김문영 활에 나갈 수 있는 최부건의 직선 추입발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고재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도 하수영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황종대가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고, 이번 여동환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동환이 힘을 쓰고 하수영, 황종대가 쉽게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는 유일선하고 오정석, 추평서들이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이 5번, 7번 인정 안 하고 오정석이 또 유일선을 인정 안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유일선, 오정석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선발급 결승전 한번 돌아와 보면 고재준이 과감하게 타종부터 이끌어 나갔습니다. 후미권에서는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아쉬움이 고전 몇팀 한상지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윤창호가 내선에서 취입 승부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어요. 윤창호하고 고재준의 동반 입상 한번 노려보자, 윤창호 머리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쉽게 윤창호가 내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고재준하고 윤창호로 동반 입상, 복승만 만족했는데 복승도 20배가 넘는 배당이 좀 만들어졌었던 광명 선발급 결승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선발급 선수들 중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덕찬, 최유선, 이명환, 김광진, 진익남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덕찬, 최유선, 이명환, 김광진, 진익남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훈련 내용 살펴보면 김재웅, 고재필, 하수영, 김덕찬, 오정석, 유일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수영을 막혀 나갔었던 김덕찬이 추입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저측이 나섰던 하수영이 2차권, 김덕찬을 막혀 나갔었던 오정석이 세 번째로 결승 통과를 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현하고 박일영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류재현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박일영은 마크에 집중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좀 빠른 편은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유선, 임세윤, 고재성, 강철호, 한상원, 박광재 선수가 함께 5분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주팀 선수들이 주축이 되면서 인터벌 훈련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유선이 간만에 끝까지 선두권 유지해 나가면서 선두를 지켰었고, 강철호는 저치다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드럭을 발해 나갔었던 최유선의 시속감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 이웅주, 정성기, 조영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도권 선수들이 연합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명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시속으로 이끌면서 선착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성기는 이 코너 지점에서 좀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익남, 김만섭, 김광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진익남이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원주를 이끌어 나갔고, 김광진은 막판 김광진에게 아쉽게 약판 투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진익남하고 박광진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덕찬하고 최유선, 이명환, 김광진, 진익남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이육동이죠. 직전 2주 전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확실하게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리면 잡혔었던 이육동 불안했습니다만 취입으로 나서다 보니까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육동 입장에서 아무래도 김상근의 선행 활에 나가고 육동의 뒷자리는 김주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근이 과연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육동이 앞선에서 힘을 쓰는 선수들 보면 몰고 가되 적어도 3, 4코너 지점에서는 반바퀴 지점에서 세게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직접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직선에서 잡히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김상근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철저하게 김상근 활에 나가면서 아무래도 반바퀴 지점에서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좋아지고 있는 김주환이 이육동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에서는 득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김주환도 몸 상태가 상당히 상당히 좋고 또 김상근하고 또 넓게 보면 또 경상권 조건까지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동 습성상 번져 주도권 잡아 나가거나 아니면 좀 반바퀴 지점에서 선에서도 좀 세게 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상근이 잘 가준다면 육동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 우승으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경주는 끝났죠. 김상근 활에 나가면서 힘 아껴야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하고 4.3입니다. 고만고만한 배당판 속에서는 아무래도 김채환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마크되니까 차까지 나왔었던 김채환이에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6번 동반 입장 쪽 우선의 바다를 말씀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육동이 초반 시속은 상당히 좋은데 막판 조속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편성도 육동이 세게 나가게 된다면 김재현도 편안하게 따라 나서다가 살짝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김재환의 취입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역전당했었던 육동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4번하고 6번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4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6번, 3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3번, 3번 경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근이 털리거나 김재환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이응준이라든지 권영재가 후미권 마키한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응주보다는 권영재가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복선에서는 권영재 틈새 공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하고 6번이 아무래도 3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경주로 봐야죠. 일단 김재웅은 중립으로 표현해 놨습니다만 우수에서는 비파업 쪽 선수들과 신나게 경주 펼쳐 나갔고 선발로 와서는 파업으로 갈아타는 김재웅 파업 쪽에 친구들이 많아서 파업 선수들과 경주를 펼쳐나가고 있는 김재웅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항상 파업 선수들에게 배제를 당하고 경주 펼쳐나가다 보니까 결승전 같은 경주에서는 좀 김재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비파업 쪽 선수들하고는 견제당하고 또 파업 선수들에게는 또 철저하게 외면당하다 보니까 특별 승급의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김재웅. 하지만 일반 S에서만큼은 강축입니다. 문제는 김재웅을 중심으로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박일영이냐 아무래도 노련한 박광재냐 11개 동기생 임세윤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재웅 입장에서는 임세윤 11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살 터울이라는 점에서 3번 입장에서는 7번과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세윤이 할 줄 아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견제를 많이 당하면서 힘든 경주를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김재웅의 뒷자리
빼앗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에 11기 협공에 한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용이 인정받는 경주인 만큼 친구입니다. 1번 박일영의 선행을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80년 비선수 출신 몇 안 되는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1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재용 입장에서는 김정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후미권에서 임세현도 마크 취입이죠. 박광재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재는 기껏 해봐 끌어내는 작전이기 때문에 박일영의 선행감이 좋다면 뭐 김정우 입장에서는 친구 박일영의 선행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3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3번, 7번, 1번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죠. 김광진도 가능하고 박광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복승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괜찮은 선수 찾아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전략은 37하고 31 두 차권인데 3번과 7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7번, 1번도 뭐 박일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친구 김재영이 지켜만 준다면 박일영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동갑내기 11기 동기생 임세은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재영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뭐 크진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광진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박일영의 선행을 김재영이 몰고 가야 되는데 김광진이 끌어내는 작전이 상당히 귀신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기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이 고전하게 된다면 김광진 중심으로 5번하고 6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를 한번 소액 한번 1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66이나 57경 주권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37하고 31 두 차권인데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11기 협공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광주팀 김문영, 정성호, 최부건이 광주 동일팀으로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충청권 연합입니다. 배학성, 김덕찬, 고재필, 조영일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주팀도 팀은 같습니다. 하지만 김문영도 개인 훈련 쪽으로 훈련하고 있고 최부건도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성호는 또 김성현하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적극적인 협강이 펼쳐질지는 좀 의문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문영이 초조보다 많고 있고 최부건 정성호 순으로 광주팀이 자리를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재필, 김덕찬, 배학성, 조용일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문영이 힘을 쓰고 최부건이 몰고 가고 정성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광주팀 선수들이 충청권 견제 나가면서 완승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재필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김덕찬이나 배학성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문영이 때려봐야 어차피 12초 중반 시속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고재필이 저치기 제대로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덕찬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6번이 세게 남았게 된다면 김덕찬의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 나서면 잡힙니다. 하지만 반바퀴 젖히면 김덕찬도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1번을 활용 나가면서 최부건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의 뒷자리는 3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같은 성향의 견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광주팀 서들이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부건이
1번 김문영을 활에 나가거나 활약에 나가면서 저쪽에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정성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안에서 언급했다시피 김문영은 개인 훈련하고 있고 최부건도 개인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성호도 김성현과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부건이 1번하고 4번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공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광주팀보다는 아무래도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덕찬이라든지 배악성이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5-3이나 5-2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은 그래도 최부건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광주팀과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재필 넘어서게 된다면 5-3이나 5-2 경주권 정도는 5-3이나 5-2 경주권 정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재필도 좀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6번하고 3번 동마 입장 쪽 복승까지 6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6번, 3번, 5번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충청권 안승이죠. 배악성까지 충청권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북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고재필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최부관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에서는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 득점은 최부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뭐 김문영을 어설프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라는 점에서 전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고재필하고 김덕찬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물론 쌍승보다는 복승 중심으로 3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현장에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하수영의 기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여동안의 선행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종대가 후미에서 추입 기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영 입장에서는 여동안을 활약에 나가면서 황종대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뭐 객관적인 기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서 타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하고 허남이 8당권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하수영이 허남까지 챙겨주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동안이 한 바퀴 황종대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하수영이 힘든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하수영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여동안 활약에 나가면서 황종대를 뒤에다 붙이는 오히려 황종대를 앞에다 두고 그 하수영이 활에 나가고 여동안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경제 중심은 하수영이 유리한 경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승부도 가능한 하수영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수영이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동안은 적극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동안이 힘을 쓰고 하수영이 몰가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동안보다는 황종대와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4번하고 6번의 동마 입장 쪽에 4번하고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바다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6경주권 쪽 4-6경주권을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이 자칫 세게 나가게 된다면 황종대가 하수영을 상대로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경주권 쪽에 4-6경주권을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는 점 4-6경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이 이래저래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여동안의 선행을 황종대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황종대도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의 선행을 또 하수영에 몰고 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여동안이 힘을 썼을 때는 하수영의 여동안으로 마무리되거나 황종대의 여동안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2번은 노려봤을 때는 배당이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여동안이 힘을 쓰되 어설프게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경제 중심을 전 4번,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배달을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동안 이창 나도 배당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4번, 6번, 2번 3복승 경주권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동안이 때리고 하수영이 여동안 상대로 세게 넘어가지 못하죠. 황정대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3복승은 깔끔하게 한방 승부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동안하고 황정대 둘 중에 한 명이
끊어지게 된다면 김만섭이 후미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고 하수영이 그렇다고 여동을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황종대도 2번과 4번을 상대로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삼복승 중심이 뭐 오히려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수영이 여동을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황종대의 몸 상태가 원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오정석의 직선 출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유리선도 오정석을 의식한 견주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유리선이 그렇다고 뭐 독자 승부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재선하고 남태를 유리선이 활용해 나가야 되고 아무래도 2번하고 7번이 이들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리 통증 호소하고 있는 고재성보다는 고재성의 선행을 남태가 넘어서고 남태 뒷자리를 유일선하고 오정석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 대결만 놓고 본다면 오정석도 유일선을 상대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중심이죠. 3번과 7번인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 동반입장 쪽에 3번과 7번 동반입장 쪽 견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남태희가 고재성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남태희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남태희를 상대로 좀 유일선이나 오정석의 직선 취입발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태희 버티기보다는 아무래도 유일선의 취입이라든지 오정석의 취입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취입에서도 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뭐 배당파는 좀 고만고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호 견주권이라고 7호 견주권 정도는 3호나 7호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인데 복승 중심으로 복승 중심 전략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3번, 7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 남태희가 힘을 써서 버텨내거나 고재성이 힘을 쓰고 3번, 7번, 5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을 묶어서 남태희와 고재성으로 삼복승은 양분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태희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의 취입이냐 오정석의 취입이냐 3번과 7번 중 누가 더 선수들에게 인정받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아무래도 유일선이 좀 더 경주감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정석도 굳이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선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복승 중심 전략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분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의 설명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